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사업실 김바서입니다. 지난 3월에도 1차 웨비나 때도 이제 찾아뵀었는데 또 오늘도 주신 Q&A 세션과 또 Q&A 세션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안내사항들 전달드리고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온라인 연수 관련돼서 작년과 대비해서 좀 변경된 사항과 그다음에 좀 자주 있는 질문들을 네 가지 꼭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수 과정의 수료증 발급 기준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션 플랜에 참여를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료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초청 연수나 길라잡이 원본에 있는 내용은 연수 과정의 75% 이상을 이수했을 때만 이제 수료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수하지 못한 연수생들은 이제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절차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초청 연수 길라잡이의 내용을 준용해서 동일하게 75%를 이수했을 때 이제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해서 진행한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75%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강의 개수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뭐 총 연수 강의 시간을 또 나눠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연수 기관에게 판단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희가 75%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제 엄격하게 연수생들을 어떻게든 수료시키지 않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75% 미만으로 부진한 연수생들을 독려해서 수료생을 늘리는 것이 이 기준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또 SNS나 이메일, 뭐 유선 연락 등 통해서 독려하셔서 75% 이상 연수생들이 강의에 참여하고 그래서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생들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수 과정 약정 체결 후에 예산 집행 시 집행 예산 금액 상시 검토 필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비를 이제 총 경비를 받아서 연수 경비를 집행하실 때 바쁘게 진행되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집행하시는 금액들을 중간 정산을 해보시지 않고 연수 종료 시점에서 초과 집행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연수가 진행되면서 더빙이나 통번역비 등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넘어서는 그러한 집행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저희 쪽으로 이제 보고해 주시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보전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된 예산 안에서 집행하시는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 하시면서 예산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 또한 이제 연수기관 쪽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획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또 코이카 쪽으로 사전에 연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을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수 과정 기획 절차당 소요 시간을 고려해야 사업 준비 필요. 이것도 좀 말이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쉽게 하나의 사례를 좀 들려드리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면은 영상 제작 업체나 실시간 이제 라이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입찰을 준비하시는 기관들이 소요되실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시지 아니하시고 연수를 운영하시다가 막상 이제 영상 업체를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연수 일자가 막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이 기간 내에 연수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연수 기간을 세팅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드리기 전에 담당자가 연수 기관과 연수 기간을 협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비대면 요소 통합 플랫폼 구축 진행 사항 공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부처에서도 오늘 이제 웨비나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기재부에서 아마 연락이 가셔서 본부처 쪽으로는 금년 비대면 물량은 이제 저희 플랫폼 통해서 진행하라라는 안내를 비공식적으로 받으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6월 10일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요. 실제 구축 시점은 그러니까 계약 완료 시점은 11월 10일까지고 8월 중에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베타 오픈, 그 다음에 9월까지는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라고 하면은 거의 9월 말이 되겠죠. 9월 말 10월 초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오픈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때 바로 연수를 투입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9월 말에 시스템이 열리게 되면 한 10월 말 정도 과정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오픈 시점에 맞춰서 부처나 그 산하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또 이 플랫폼에 대한 2차 의견을 받는 웨비나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관련된 웨비나는 지난 1월에 저희가 1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RFP랑 그 사업 계획을 PPT 정도로 이제 공유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정도를 이제 서면으로 좀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내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8월 정도에 이제 링크가 나오고 직접 여러 가지 버튼들이랑 메뉴들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아마 더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에 안내드리는 그러한 2차 웨비나에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구축 시점이 상당히 늦습니다. 9월 말 10월 초 이거는 정말 타이트한 일정이고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사실 가능한 일정인데 이 일정대로 사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도 한 10월 말 11월에 시작하는 연수부터 물량을 플랫폼에서 운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플랫폼만 기다리시면서 타 부처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업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저희 플랫폼의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이카 사업의 경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진행하는 코이카 사업의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 시작하는 코이카 과정들은 가급적이면 동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번 연도에 최소 물량이라도 좀 돌려봐야 이제 내년도에 또 그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 11월에 시작하시는 과정에 해당하시는 연수기간의 경우에는 상용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 코이카 플랫폼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들어오면 되겠죠. 네, 신남방국과 신북방국가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저희 아까 사업계획 정부 부처 제안 사업 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Q&A 세션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정확한 것은요, 신남방국가 특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쉽게 신남방국가, 신북방국가라고 치시면 신남방국가 11개국과 신북방국가 14개국이 리스트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데 그 나라 중에는 ODA의 수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ODA를 받는 중국 이런 국가들은 사실 ODA 쪽에서 메인에서는 이제 빠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이카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들만 조금 언급을 드리면 베트남, 캄보디아, 신남방 국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는 아직은 사무소가 없지만 곧 설치 예정입니다. 신북방 경우에는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과 우크라이나 사무소도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사무소 소재국과 이제 신남방국과 신북방국가 홈페이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그다음에 OD 다크리스트를 수원국 리스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또 어디로 부처 제안을 할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수원 총괄기관 사업 요청 공문이 있는데 전국 정부 부처의 공문은 안 되고 꼭 수총기관 공문이어야 할까요? 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좀 어려우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총기관 공문을 받으시는 건 어려울 텐데 현재까지 저희가 방침을 마련한 것은 사실 수총기관 공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의견 주신 거 저희가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 제한 사업은 수원기관의 공문을 받는 게 더 적절한 방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외교부 협의까지 마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처 제한 사업 수요 제출 요청 문서를 뿌릴 때 그때 해당 내용까지 반영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연수 중심으로 예산 책정 후 대면 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들어가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비대면 연수를 돌려보면 사실 비대면 연수 예산과 대면 연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뭐 기재부에서 아마 다른 부처에서 만약에 질문을 주셨다면 기재부에서 주는 예산 자체는 사실 좀 절반 정도로 깎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돌리고 있는 예산은 연수 하나당 1.2억에서 뭐 1.4억 미만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이 1번 질문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공공기관 2번으로 넘어가면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정부 부처를 통해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금융 분야도 신청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융위 통해서 일부 금융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 중에는 금융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성과 경비에서 자문 기획 평가 회의까지 총 3회가 가능한데요. 100만 원씩 3회에서 300만 원을 드리면은 저도 참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안에서 모든 실시 회의나 기획 자문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당으로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0만 원 정액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면서 현지 연수단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여 연생 대표를 한 명 선정하였고 마침으로 실시간으로 협의하여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수생의 대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현지 사무소에서 예산 집행 시 연생 대표는 일비를 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금전적인 보상 방안이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준상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도 기관이고 또 연수생도 대부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IT 기기도 사실 권구순 교수님 아까 강의 중에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보내다가 중간에 못 보내게 되기도 하였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수를 주는 쪽과 받는 쪽 서로가 다 공적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현재 금년까지는 가급적 연수기관의 그 운영하실 수 있는 풀 안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경비를 활용한다든지 아까 공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되게 아마존 상품권 같은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어서 기관 쪽에서도 부담이 되지는 않은 반면에 또 연생 차원에서는 또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기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건의사항 확인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제작 시 예산 안에서 편수나 단가 조정이 있는 경우도 코이카 사전 협의 대상인가요? 근데 사업 계획이나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마이너한 조정은 모든 것을 저희와 사전 협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저희가 10개 강의를 10개 강사에게
부탁해서 10개의 강의를 10명의 강사가 투입돼서 1시간씩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30분씩 강의를 해가지고 20명의 강사를 투입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저희 강사료 기준이 30분에 1시간으로 조정이 되니까 예산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강사는 똑같이 10시간이고 10명인데 강의 시간을 영상을 1시간씩 촬영하지 않고 30분으로 2번에 나눠서 촬영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의 변동도 없고 강사적인 부분의 변동도 없고, 그런데 다만 연수생이 영상을 좀 나눠볼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좀 뭔가 더 마이크로 러닝 같이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 뭐 그러시다면 사실 저희와 크게 사전 협의를 하시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그러한 기준은 예산과 직결되어 있고, 기준 안에서 움직이느냐 기준 밖으로 벗어나느냐 뭐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넘어간 건가요? 이게 맞나요? 네네. 액션 플랜 강사님들에 대한 풀을 코이카에는 저는 갖고 계실까요? 근데 저희는 액션 플랜 강사님들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에서 이거 풀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코엑스 쪽에 저희 뭐 플로우에 보시면 코엑스 담당자분들이 다 있으니까 담당자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아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액션 플랜 강사님이든 통번역사든 영상업체든 저희가 특정 업체를 뭔가 선택해드리거나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막막하게 비대면 연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연수 기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정보는 요청하시면은 콕스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위탁 및 실시 계획서의 보조 인력과 실제 연수 기간이 투입되어 투입 비용이 다를 때 제출 시기와 정산 절차. 제가 이거는 질문 정확히 좀 이거는 조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가 질문에 어떤 포인트로 답변을 드려야지가 조금 헷갈려서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인력이 바뀌셔도 정상 기간 내에 처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저 질문해 주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조금 더 추가 정보를 남겨 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할 때 더 답변 드릴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료한 온라인 연수에서 PDF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거 상황에 따라 강의 교재를 현지 사무소에서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PDF 강의 자료를 연수생이 받기가 어려우시니까 PDF를 사무소로 넘기고 사무소에서 하드카피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것을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라별로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저희가 연수도 지금 어느 나라는 집체 교육으로 하고 어느 나라는 이제 개별 공간에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고 정책과 락다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당 과정 담당자랑 이 부분이 사무소에서 협조가 가능한지, 현지에서 사무소도 사실 결국에는 락다운 지역에 해당되고 해당되어서 이제 재택근무하는 경우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드카피본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또 사무소 그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자와 한번 사무소의 사정을 파악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내 온라인 연수 사업이 있을 경우 향후 코이카 비대면 연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비대면 플랫폼은 저희 코이카의 프로젝트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환경부나 교육부 모든 부처에 개방을 해서 모든 물량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코이카 사업의 다른 사업 형태도 당연히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실시간 연수 경험이 있는 영상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간 연수를 추진한 네, 이 부분도 저희 코엑스 담당자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플로우 프로젝트 방에 남겨주시면 코엑스 담당자님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연수의 경우 코이카에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준비를 일단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0월 말 11월 초 과정은 죄송하지만 조금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사업을 좀 준비하실 계획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상 제작하고 뭐 만드는 것에 먼저 좀 투입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LMS나 LMS 등의 이제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수 한 달 전 정도면은 의사결정해서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나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코이카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콘텐츠를 제작하신 다음에 좀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8월에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2차 웨비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코이카 플랫폼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LMS 뭐 대표적인 LMS 구글 클래스룸이 있겠죠. 구글 클래스룸과 K무크를 합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이 있는데 굳이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는 이유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담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권 교수님 강의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 출결 체크나 진도 체크 등이 이제 클래스룸에서 제공하지 않고 가장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클래스룸은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지 않은 뭐 구글 클래스룸 외에 이제 다른 또 LMS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 기반으로 좀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연수생들에게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CDN이 연결돼 있다거나 뭐 이러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국내 기반의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또 현지에서 잘 돌아가지 않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자체 LMS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기능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무크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LMS 안에서 프라이빗하게 다양한 개별 과정들을 각 부처가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나올 텐데 그런 공공 데이터들이 그냥 사장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저작물들을 이제 그 공개 과정 쪽으로 넘겨서 이관을 해서 모두에게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과정들의 영상을 이제 퍼블릭 쪽으로 이제 넘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지식 확산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 플랫폼에서 담아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저작권 문제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겠지만 현재 지금 그런 운영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월 웨비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세션 이제 마무리한 것 같아서 1차 때 질문의 그 폭풍에서 제가 거의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2차 웨비나라 그런지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연수사업실 문 열려 있으니까요. 또 플로우나 각 과정 담당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